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세포 리셋 북 리뷰를 진행하는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할 곳은 첫 번째 챕터인 21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세포 어떻게 리셋할 것인가, 영양제로 완성하는 세포 건강,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비타민 섭취가 답이다. 과연 그럴까라는 물음표를 제가 찍었는데요. 이 안에는 제가 이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그 내용이 좀 포함되다 보니까 성경을 좀 아는 분이라면은 좀 더 확실하게 와닿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좀 뜬구름 잡는 듯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페이지인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미국 물리학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한 말인데, 모든 질병을 연구해 보면 결국에는 영양 결핍으로 귀결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창조과학자니까 창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은 안 드리고 책에 나온 걸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고요. 이것도 좀 얘기하자면 좀 긴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긴 해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진화론이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교과서에는 창조론은 없어요. 근데 무슨 론이라고 붙는 거는요, 아직까지는 입증할 수 없는, 과학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설명할 때 론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 틀릴 수 있죠. 근데도 교과서에 실렸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마치 이게 론이듯이 창조론도 론이에요. 진화론과 창조론. 둘 다 입증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진화론이 갖고 있는 허구와 잘못된 점들을 수없이 많이 밝혀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화론의 한계와 잘못된 점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학적인 창조론을 바라봤을 때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두 가지를 다 배운 상태에서 창조론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자로서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있다라는 거는 좀 열어놓으시고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잖아요. 열어놓으시고 바라봤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할 때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분을 쭉 분석해 보면 흙의 성분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그 인간을 창조할 때에 얼마만큼 완벽하게 만들었냐면은, 거의 제대로 된 영양 공급만 이루어지면은 평생이라는 게 영원히 살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드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잘못된 여러 가지 이제 선택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다 바라봤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큰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 몸에 충분한 영양소, 우리 몸을 잘 굴릴 수 있는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지방만 해도 좋은 지방이 있는데 나쁜 지방도 있거든.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산화된 지방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나빠져요. 근데 우리 몸에 영양 성분 중에 하나인 지방은, 좋은 성분 지방은 먹으면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 구별 없이 여러분들이 막 먹잖아요. 아무거나. 감자만 예를 들어도 감자를 삶아서 먹으면은 아무런 건강에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아요. 근데 얘를 잘라서 기름에 튀기잖아요. 그러면은 글라이케이션 반응 때문에 글라이케이션 엔드 프로덕트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우리를 노화시키는 그런 산화 물질들을 만들어내. 이걸 갖다가 맛있다고 먹으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렇듯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고 오염된 물질만 노출되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건강하게 병을 예방하면서 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커피만 예를 들어도, 지금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스타벅스 매장이나 커피 매장에 이미 이 커피를 마시면 당신이 어떠한 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하게끔 시켰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커피가 원두 자체를 그냥 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먹는 뭐 강낭콩이든 뭐 무슨 뭐 검은 콩이든 간에 콩인데 얘를 이제 볶는 거예요. 그럼 약간 볶으면 고소할 수 있죠. 근데 얘를 점점 더 태우는 거죠. 그래서 다크로스팅이라는 게 거의 태운 거거든요. 태우다 보면은 발암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안에는 발암물질이 있다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구가 붙는 거죠. 근데 그거 갖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너무 다크로스팅 되지 않고 발암물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커피를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듯이 그걸 잘 구별하면서 하면은 그래도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하고 똑같아요. 그냥 맛있으니까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면 왜 그걸 못 먹게 하냐면서 막 뭐라 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마치 이 주류가 정답인 것처럼 돼가는 게 세상인 거예요. 저는 이게 틀렸고 가급적이면은 이런 것들 줄이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면서 몸 관리를 하면은 충분히 병을 예방하면서 80대 90대 되더라도 암도 안 걸리고 혈관도 건강하게 자기가 원하는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기 바쁜 거죠. 생활하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니까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밥도 대충 떼어 먹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먹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병이 오면은 인생 허무하다 이러면서 또 뭐 병 때문에 치료하다가 또 가겠죠. 그러니까 과연 뭐가 옳은지 조금 덜 벌고 조금 없어도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마인드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요. 정신없이 살고. 저만 해도 주위에 있는 친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너무 내 몸을 혹사하면서 열심히 산다라고 저한테 얘기하고요. 이제는 조금 좀 내려놓고 좀 쉬엄쉬엄 살아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삶에 너무 적응해서 살아왔던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사는 게 뭐 당연한 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인생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저도 초음파를 보면은 갑상선에 이쪽에 2cm 이상의 결절이 있어요. 석회화와 함께.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몸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제일 많이 공격받는 첫 번째 타겟이 갑상선과 부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먼저 공격을 당해요. 그러니까 최전선에 있으니까 제일 공격 많이 받으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만큼 힘들게 살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는 거죠.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고 갑상선이 동공화돼 있다. 이런 거는 많이 힘들게 사신 거예요. 정렬적으로 사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생기는 문제가 건강의 문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영양소의 공급을 위해서 비타민 섭취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떤 의사들은 그냥 뭐 자기가 비타민 안 먹고도 지금 건강하니까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뭐 그거는 그분의 생각이고 저는 뭐 존중하는데 저는 주로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한테 당신 지금처럼 운동하고 식사만 잘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문제가 심한 환자를 보고 이거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의 심각한 영양 결핍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얘를 컬렉션 해줬더니 건강해지는 걸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권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대인들 중에서는 건강하게 잘 타고난 분들도 충분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까지 열심히 이건 먹으세요 저거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속초하고 강릉 갔다 왔던 그 내용을 쭉 보시더니 어떤 분이 댓글 달기를 선생님도 꽈배기를 먹는군요 이렇게 이제 댓글 다셨어요. 이제 그 의미가 뭐겠어요. 제가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뭐 이슬만 먹는 것 같고 정말 해가 되는 건 하나도 손도 안 대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모든 건강식을 위해서 아침 금식하고 점심은 샐러드에다가 기본적인 거 비타민C는 고용량으로 물에 타서 나눠서 먹고 이런 철저한 관리는 하되 한 번씩 가족들이 나가서 외식하거나 할 때 저도 그냥 외식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을 맛있게 즐기는 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검사했더니 암이 좀 의심되거나 자가면역이 의심되거나 혈관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상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할 거고요. 지금은 그 정도는 유도리 있게 관리를 해도 충분히 내 건강 관리가 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유도리 있게 그런 자리가 갔을 때 뭐 유난 떨면서 안 먹지 않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별 맞춤 비타민 섭취가 중요한 이유. 이것도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데.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대구, 부산, 울산에서 비타민 영양제를 섭취를 위해서 개인별 맞춤 비타민 검사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이걸 공부해 보면은 정말로 유익하게 환자별로 그 환자에 맞는 비타민을 처방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챕터를 공부하신 다음에 한 번쯤은 다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검사를 받아서 그 검사 결과에 맞춰서 어떤 분들은 비타민C를 수용성만 먹어도 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지용성을 같이 먹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비타민 D를 기본만 먹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활성형을 먹어야 되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드시는 멀티비타민은 그냥 기본형 비타민 B군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최소한 3단계 이상의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효소 단계를 거쳐서 얘가 여러 가지 이제 변형과 함께 활성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가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건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이 대사가 빨라져 가지고 이게 부족해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요즘엔 어렵지 않게 피만 뽑으면. 그래서 이걸 찾아서 이런 게 부족해질 사람이면은 이걸 보충해 주면 너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더 디테일한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모를 때니까 그냥 비타민 이거 좋으니까 드세요 하면서 이제 막 이제 고용량 막 먹었죠. 그때는 이유도 모르는데 고용량 들어가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은 좀 더 디테일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비타민 섭취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 2가지 챕터 얘기한 걸로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